이번에 그러면 순서 삽입 두 번째 문항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세트 한번 풀어볼까요? ABC 풀 때 이 17번부터 20번까지 순서 삽입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1번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1번 연결사. 연결사를 볼 때 기능 중심으로 사고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시어 대명사 놓치지 마세요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관사 더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도 참고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7번, 18번에 나오는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가급적 B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잘 짚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B부터 먼저 읽어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부터 읽든지 그건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A부터 읽는 건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하는 게 B 아니면 C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푸셔도 돼요. 자, 그러면 17번 한번 풀어보시죠.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 혁신과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받고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B로 읽어보시면 B의 this라는 말 반드시 해명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전파라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이 될 거니까 이거는 아마 B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dissemination 그룹이 대단히 작고 상대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어떠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라고 넘어가는 거죠. 자,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미디어의 홍보를 받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B의 내용을 받아서 A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비싸기 때문에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저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런 식으로 지어지지는 않아. 그냥 껍데기 정면 안 하면 충분하지라는 말로 내용을 마치면 되니까 B, A, C의 순서로 이어지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했으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접근이 되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죠. 자, 모든 섹터라는 건 분야, 영역, 구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 mature industry의 mature이라는 형용사는 익은, 다 자란, 성숙한 또는 뭐 숙성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성장한 산업이 되는 거겠죠. 그죠? 다 성장한 산업의 영역들에서처럼 이 construction sector, 즉 지금 막 성장일로 있는 로봇 산업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이미 그 산업의 성장이 다 끝난 이런 그 성장한 산업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영역 또한 특징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주도적인 사상가들이 어떤 사상가들이냐면 혁신하고 모니터하는 거죠. 트렌드를 모니터하는 그리고 많은 그룹의 테크니컬 엑스퍼트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A하고 A가 어디 갔냐? A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 leading thinkers들하고 그 다음에 and 누가 되냐면
많은 수의 테크니컬 엑스퍼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지는 거죠. 네, A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소수인 리딩 띵커들과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무리의 테크니컬 엑스퍼트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다른 성장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축 분야의 너 때문이야. 그 건축 분야도 이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데 뭐뭐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말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영역도 그 특징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쉬워요. 그 특징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리딩 띵커와 즉 주도적인 이끌어 나가는 사상가들은 수가 적고 얘네들이 바로 뭐하냐면 트렌드를 혁신하고 모니터하는 리딩 띵커스들이 되는 거죠. 얘네들과 그 다음에 아주 대규모 무리의 기술 전문가들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혁신적인 사고를 나눈 소수의 띵커와 그 다음에 다수의 기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술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다라고 해도 되고 뭐 전파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노베이션과 뉴 아이디어는 누구 거예요? 얘네들 거잖아요. 리딩 띵커즈의 아주 소수의 이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수의 이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기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게 건축 분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 가셨죠 이제? 자, 소수의 리딩 띵커와 다수의 그 결과물들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dissemination 그룹은 이런 전파 집단은 consist of라고 하면 얘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건축 분야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건축가, 그 다음에 컨설턴트는 상담하는 사람이죠. 컨설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 그리고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 the construction sector에서는 이 건축 분야에서는요, 이런 전파 집단이 건축 분야는 되게 적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conservative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꾸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고 바꾸려고 하는 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용어로만 많이 쓰여서 이 의미가 좀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보수당이다 이라고 하면 기존의 것에서 뭘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가 되는 거고, 진보라는 게 기존의 것을 바꾸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걸 진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디바이드가 뭐로 나눠져 있냐면 많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건축 분야의 이런 전파 집단에 즉 누군가 소수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 뭘 만들어내면 그걸 전파하는 집단들의 규모가 건축 분야는 상당히 적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좀 보수적이며 그리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매체의 주목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publicity라는 말은 원래는 널리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홍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번역을 매체의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소수이고 보수적이고 이런데, 그런데 이 전파 집단이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매체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매체 홍보를 받습니다. 이 혁신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고, 전진적 사고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되죠. 특히나 건축가들이 더 그래요. 자, 하지만 이 most construction work에 대해서요, 이 대부분의 건축과 관련된 일에서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정교함은 sophisticated이라고 하면 얘가 복잡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complex라는 말이 복잡한 게 좀 얽혀 있는 느낌이라면 이 sophisticated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sophisticated이라고 형용사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복잡한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는 정교한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명사형 됐으니까 정교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기술적 정교함이 are not necessarily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and 그리고 are not supported 지원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비싸거든요. 코스트에다가 뭐 붙였냐면 ly 붙였네요. 코스트가 명사인데 명사 뒤에다가 ly 붙였으니까 얘는 뭐 되는 거죠? 형용사 되는 거예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는 건 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beautiful 아름다운이 beautifully가 되면 아름답게가 되지만 이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friend라는 단어 뒤에다가 ly 붙여서 friendly라고 쓰게 되면 얘는 다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화적인이라는 이런 말로 쓰여요. world라고 쓰면 이 단어 두 개를 이거 설명할 때 얘를 제일 많이 들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제일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렇게 쓰면 기업 친화적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써주는 건 얘가 나오면 얘는 자꾸 학생들이 해석을 틀려요. 세 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라는 말도 되고요. 이 word가 우리말로 하면 현실 세계, 세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이라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막 홍보되고 이래도 그래도 대부분의 건축과 관련된 작업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고 지원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costly라는 말이 명사에다가 ly 붙여서 얘가 형용사가 되어서 형용사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싼이라고 물론 하면 되죠. 건축기술이라는 게 뭐 돈이 멋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지어지는데 기능적 목적으로만 지어지는 거죠. and 그리고 not advance 하거나 explore 하지 않아요. 그 기술의 한계를 전진시키거나 탐험하는 이런 경우들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학원 건물 짓는데 거기다가 특수한 공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건 나타나지 않잖아요. 또는 아주 멋지고 예쁘게 짓는 것도 학원 건물을 뭐 이렇게 S자로 만들고 뭐 이런 짓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실질적인 건물은, 실용적인 건물은 facade라는 단어는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페이스하고. 앞에 있는 얼굴이 같습니다. 읽을 때 facade 아니고 facade라고 읽고요. 이 단어는 정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면이 있는 건물은 is interesting, 아주 흥미롭거나 그 다음에 재밌게 생겨먹었거나 그 다음에 artful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또는 뭐 다채로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여기서 기술은 이거 그럼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이 말이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말보다는 기술을 부린, 기교를 부린 이런 느낌의 artful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기교를 부린 그런 정면이 있는 건물이면 is more than, 그거 이상이죠. 뭐 이상이냐면 충분함을 넘어섭니다 라고 했네요. 뭐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적에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목적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이렇게 병원 건물 짓는데 앞에다가 뭐 너무 멋지게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대신에 앞에다가 소아과 병원이면 애기들 뭐 그림 크게 그려놓는다든지 뭐 그 정도로 흥미를 끄는 정도면 충분하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기법을 도입한다거나 그런 짓 하는 경우 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17번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결사가 나타나는 것, 대명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거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해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8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뭐 내용상 읽어서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A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쪽에 어리석은 게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건 우리의 집단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쪽에 보면 어리석은 게 하나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타나냐면 C의 마지막에 비용심만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보만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의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거니까 A번에 적혀있는 문장처럼 내용을 바꾸면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단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다라는 얘기니까 C가 A보다 앞서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C하고 A는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B를 앞에다가 놓을까 B를 뒤에다 놓을까라고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뒤로 나오는 이 어떤 말이 보이냐면 그래서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This is why가 뭐뭐하니 이유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역사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는 얘가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면 이 글의 맺은말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내용상으로도 봐도 B가 먼저 오는 것이 맞겠지만 앞으로 연결을 해도 근데 뒤로 연결을 해서 A하고 B 중에 어디가 제일 마지막 말이 유사점으로부터 배운다라는 말보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어디로 나타나는 게 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C, A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왜 역사를 가르치나 라고 했네요. 왜 역사를 가르치나? 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가르치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자, 왜 역사를 가르치니? 라고 물으면 그러면 not because 뭐 때문은 아니냐면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rather 외려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겠죠. 왜 가르쳐야 되냐면 역사가 원천이 되는 거니까 자원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자원이 되죠? 빛을 들이울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어디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이 빛을 들이울 수 있는 shed라는 동사가 들이우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스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걸 shed라고 그러거든요. 빛이나 그림자가 스르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shed입니다. 왜 제가 물 위에서 제가 흘러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물을 벗는다라는 말도 shed를 쓰거든요. 쭉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는 이걸 shed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건 그냥 역사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라는 게 바로 뭐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빛을 들이우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거든요. 역사로부터.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이전 시대, 즉 초기 시대와 사상가들이 were confronted with라고 하면 front란 말이 앞쪽이잖아요. con이 함께죠. 같이 그러면 앞쪽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하다, 맞서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서다, 직면하다도 좋고요. 이전 시대와 사상가들이 문제와 사상과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전의 시대가 그리고 우리 이전의 사상가들이 문제나 사상이나 상황에 직면한 바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나 아이디어나 상황이라는 게 어떤 문제 아이디어 상황이냐면 affinity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those하고 affinity를 갖고 있는데 이 those는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나 아이디어나 상황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나 아이디어 상황을 예전 시대나 사상가들이 이미 맞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문장 구조 볼 수 있겠어요? 문장 형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affinity라는 말이
유사점입니다. 요놈 뒤에 뭐뭐 to라고 이렇게 써서 뭐뭐와 그 다음에 유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ffinity to가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those는 뭐예요? 야, those는 대명사가, 보통 대명사라는 놈 쓸 때 사람은 뭐 쓰죠? 사람은 인칭 대명사 쓰잖아요. I, you, he, she, they를 쓰는데 사물은 주로 뭐 쓰죠? 사물은 it을 쓰잖아요. 복수면 they이고. 근데 만약에 이 it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지 못하냐면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it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이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it이 아니라 뭘 써야 되냐면 that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수형이면 those를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those라는 말이 원래는 problems, ideas and circumstances라는 이 놈들의 대명사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었으면, 보통이었으면 them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있죠? 뒤에 이 those를 꾸며주는, 즉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라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them을 쓰지 못하고 뭘 써야 되냐면 those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냥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이미 옛날 사람들이 맞닥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맞섰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됐니? 그 다음에요. 봅시다. 자,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뭐로부터 배울 수 있냐면 그것으로부터,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A일 때, 1번일 때 배울 수 있고, both가 A and B라고 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E and가 아니고 E and죠. 그리고 이럴 때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oth A and B가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건 그래서 두 가지 때이군요. 첫 번째는 과거 세대가 commit-to라고 하면 전념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어떤 개념과 견해에 헌신적일 때입니다. similar-to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우리 자신의, 지금 우리의 그러면 개념과 견해와 대단히 유사한, 지금 우리와 대단히 유사한 개념과 견해에 전념할 때에 우리는 걔네들로부터 배울 수 있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힘을 다 바쳤네,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온 힘을 다 바쳤네 라는 걸 볼 때 배울 수 있고, 하나 더, 또 옛날 사람들이 견해를 갖고 있을 때에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주목할 만한 견해예요. 뭐에 대해서 주목할 거냐면 그 차이에 관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배울 수 있죠. 즉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그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에도,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에도, 또 하나는 우리하고 그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걔네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용 이해가죠? 그죠?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이럴 때라는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견해를 보였을 때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였을 때나 둘 다로부터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직 바보만이 무시할 거예요. 모른 척할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왜 언제냐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무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it would be 그건요 또한 똑같이 어리석은 걸 거예요. ignore 무시하는데 collective라고 하면 집단의 집단적이잖아요.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우리 집단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llective 뒤에다가 wisdom 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면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자, this is why라는 거 해석할 때 이것이 뭐뭐하는 이유이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이래서 뭐뭐 한다라고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역사가 occupy는 차지하다라는 얘기죠. 점유하다 뭐 이런 말로 씁니다.
중앙의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지위라고 하면 돼요. 중앙의라는 말도 되고요. 당연히 중앙의 중심의라는 말도 되고 중앙 중심이니까 중요한도 되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Not only 무엇뿐만 아니라 liberal arts curriculum 뿐만 아니라 또한 1차적으로 어디에서도 secondary 1차적이 아니군요. primary나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primary면 뭐죠? elementary예요. 초등교육. 그 다음에 secondary면 중등교육이겠죠. 그리고 post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후 교육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초중등 그리고 중등 후 교육에서도 그리고 또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liberal arts가 교양이에요. 그래서 liberal arts curriculum이라고 하면 교양 과목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초중 그리고 중등 후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거죠. 아까 하나 봤던 거 되게 문제 푸는데 좋은 기술입니다. 이 자리가 이 글에 뭐에 해당이 되는구나, 내집 말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거 B, C는 정해졌는데 맞나요? 아니죠. CA는 정해졌는데 CA는 한 묶음처럼 이제 돼버렸는데 B가 1이 가는 게 옳을까 1이 가는 게 옳을까가 헷갈릴 경우에 그때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이 A의 마지막 문장이 맺은말로 타당한가 아니면 B의 마지막 문장이 맺은말로 타당한가라는 걸 보는 것도 문제를 풀 때 아주 한 가지 좋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딱 보면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딱 결론으로 타당하죠. 그죠? 그래서 A를 제일 마지막에 놓는 선택지를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세트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보시죠. 십구 번 같은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19번 같은 문제란 특별하게 어떤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 순서를 잡아야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모든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다 풀 수 없는 거지만 얘는 전반적인 내용의 전개를 이해할 수 없으면 답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죠. 늘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영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간간히 이렇게 사용이 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도 단서를 하나 받아본다면 그 수업 중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수업에서 앞에 반드시 뭔가 레슨이 이미 나와야 하는 거죠. 그죠? 레슨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이 4번 됩니까? 앞쪽에 교사가 이렇게 방에다가 교실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이더니 그 안에 다 들어가라고 해서 이렇게 애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문을 한번 보죠. optimal level이라고 할 때 optimal이라는 형용사는 최적의, 최고의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optimize라고 하면 최적화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최적의 정도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emotion이라는 말이 정서, 감정 이런 말이 되죠. 이 지문에서는 감정보다는 똑같아요. 감정이나 정서나. 우리말로 어차피 100%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 That's necessary
for increased learning이면 학습이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가하는 학습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학습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딱 맞는 수준의 정서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너무 과도한 감정이나 너무 감정이 없는 것, 즉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적은 건 줄여버리게 되죠. 그 효율성을, 그 대뇌 피질의 효율성을 줄이게 됩니다. 자식 말 어렵게 쓰고 있네. 그냥 학습의 효율성을 줄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 꼭 대뇌 피질 이따위로 쓰는 거죠. 대뇌 피질을 콜텍스라고 합니다. 요새 이 지문 자주 나와요. 또 대뇌라고 쓰고 있네. 왜냐면 학습, 기억 이런 것하고 관련된 얘기 나오면 등장 안 할 수 없는 단어여서. 야, this is why. 그래서 우리 앞지문에서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뮤직이 어떤 영화나 책이나 뮤직이냐면 trigger emotion, 정서를 trigger이라고 하면 얘가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발하다, 촉발하다. 그래서 총의 방아쇠를 영어로 trigger라고 그래요. 그래서 trigger emotion을, 즉 emotion을 유발하는 영화나 책이나 뮤직이 are easily 쉽게 remembered,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역사 이야기도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강의를 들은 것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뭐가 있다면, 화면이 있다면 또는 영화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뭐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적의 수준의 감정이 유발이 되어서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The best lesson in life, 그래서 삶에서 최고의 수업은 in a classroom 또는 교실에서 최고의 수업은 make you, 당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웃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울게 만드는 거죠. 최악의 수업은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레슨은요, 라이프나 클래스룸에서 최고의 수업은 그래서 당신이, 이게 결국 앞에 나오는 단어 뭐였어요?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어떻게 다르게 바꿔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그 지문 읽기를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꾸로 저건 이제 제가 글쓰기를 배우고 가르쳐 봐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이걸 계속 똑같이 감정유발 이렇게 쓰면 진짜 못 쓴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쓰는 사람일수록 저런 표현들을 자꾸 바꿔 쓰기를 잘해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전개돼 나가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그런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는,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스님 중에 한 분이요, 싹 치워버렸어요. 그 모든 가구를 from the classroom에서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뭐 교실에서 가구라고 해봐야 책상하고 의자겠죠. 책상 의자를 다 치우고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 작은 사각형의 크기로 말이죠. 보통 디멘션이라고 하면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차이가 아니고 차원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쓰여요. 3차원, 4차원 할 때 차원. 그래서 그 뭐죠? 3D라고 할 때 3D라고 쓸 때 D가 이 디멘션이에요. 이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 뜻으로 잘 안 어울리고 여기서는 크기, 넓이 이 정도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수능에서 단어를 마주치게 되면 디멘션이 차원인 경우가 열의 9이에요. 주로 저렇게 쓰이죠. 교실에 책걸상을 다 치워버리고 테이프로 작은 사각형을 붙이는 겁니다. 바닥에다가. 자, 근데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였냐면 플로어가 아니고 여기는 그럼 작은 사각형이 되겠죠. 얘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양을 보여주는 건데 공간의 양이에요. 어떤 공간이었죠? 노예에게 주어졌던, 배에서 노예에게 주어졌던 공간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배였죠? 트랜스포팅, 수송하는 거네요. 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던, 배에서 주어졌던 이라는 말입니다. afford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형편이 되다라는 뜻이 있고, 이 형편이 되다라는 단어는 항상 뭐랑 같이 쓰냐면 can과 함께 사용을 해요. 그래서 can afford to 또는 be able to afford to라고 사용하는 거고, 이거 말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afford가 주다, 그 다음에 할당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제공하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느니 그냥 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운송하던 배에서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이 공간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사각형의 크기로 교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업이 지금 뭐를 유발하는 거예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막 지나갈 때 수능 읽을 때 맨날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 보던 버릇 때문에 애들은 사선 긋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선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유발 수업에 사례가 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잡는 게 수능을 보는 데는 월등히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독해를 하는 거죠. 늘 하는 얘기인데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게 내신 시험에서 몇 년 동안 단련이 돼버리니까 영어 지문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언어라는 놈은 읽고 이해하는 것이지 파악하는 것이지 따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학생들은 앉아 있었어요.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팩트 꽉 들어찬 상태로라는 거예요. 팩이라는 팩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쉬운 단어로 바꿔드리면 crowded하고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팩이 꽉 찬 거거든요. 근데 a lot is scarce니까 걔네들에게 a lot이라는 단어가 얘가 배당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들에게 배당된 사각형 안에 꽉 들어찬 채 앉아 있었죠. 그걸 duration of the period, the period의 period라는 단어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의 지속 시간 동안이라는 얘기니까 쉽게 수업 시간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uration이라는 말이 지속되는 기간을 나타내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덩어리를 du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eriod의 지속 시기 동안 배당된 사각형 안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둥바둥하고 버티는 걸 strugg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struggle, make it through라고 하면 그걸 다 통과하는 거겠군요. 끝내는 거. 자, 우리가 그걸 마칠 때까지 마치느라 힘들었죠. 그 전체 시간을 마치느라 힘들었고, 와,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노예들이 could be 이랬을까? 어땠을까? 비슷한 포지션에서 수개월 동안, 잠깐도 이렇게 힘든데 몇 달 동안이나 비슷한 포지션에서 노예들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 했던 거죠. 우리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냐면 이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내가 아주 생동감 넘치게 이날까지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이런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 내셨던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진짜 나쁜 짓 많이 한 거예요, 새끼들이. 배 실어 오다가 절반 이상 죽었거든요. 그럼 바다에 다 갖다 버리고 죽은 애들. 어떻게 실어 왔는지 모르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책꽂이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 갖고 왔는데 누우면 얼굴 벽에 이렇게 닿아요. 자기 공간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렇게 짐짝 넣듯이 넣고 그래갖고 밥도 안 주고 진짜로 막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이렇게 먹다가 죽으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만 데리고 가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이랑 이런 데가 처음 시작하다가 오히려 늦게 노예를 잡아오는데 노예 시장에 막 개입했던 국가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지른 만행은 유명하잖아요.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근데 때늦게 합류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벨기에 애들이 정말 잔인했습니다. 사람들 낫으로 어깨 자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무식한 말로 군대 선착순 하듯이 오늘 할당량 정해주고 몇 명 빼고는 막 이렇게 벌 준다고 이런 데 끊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의 인권 관점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게 한 20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하기야 그게 또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그죠? 이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이 일제의 만행을 생각하면 더 멀리 갈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을 원심불리게 놓고 돌리던 그런 놈들인데. 자, 두 번째 세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풀어보시죠.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서 내용이 반대되게 전개될 겁니다. 도시가 어쩌고 저쩌고를 시작하면서 뭐가 되었냐면 핵심은 이거죠. 표준의 사용이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러나 앞으로는 뭐가 사용되지 않았던 스탠다드가 사용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뒤로가 그러면 이 표준의 사용이 사용된 이후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시간상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가 어디 자리가 되냐면 4번 자리가 되는 거죠. 자, 문장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기준이 표준이 prevalent이라고 하면 얘는 널리 퍼진, 만연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표준이라는 게 도량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디를 가도 다 미터를 쓰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을 쓰잖아요. 이런 표준이 그런 거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이 널리 퍼져 있죠. 현대 세상에는. because 왜 그러냐면 얘네가 줄여주니까 그 비용을 줄여주니까요. 상호작용의 비용인데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냐면 회사와 사람들입니다. They subscribe to them. 얘네들을 subscribe to라고 하면 얘가 동의하다, 지지하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자, 이 표준에 동의하는, 이 표준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회사나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표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표준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국제표준이 미터제를 이용하는 건데 그 미터제를 미국만 안 쓰죠. 미국만 지네만 이상한 피트 쓰잖아요. 그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갖고 미국이 한번 대형사고 치죠. 우주선 쏠 때 미터 피트 그 표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계산 잘못돼서 우주선이 터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데 안 고칩니다. 그래서 지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은 10km로 재는데 미국 애들은 마일로 재잖아요. 그리고 미국령에 속해 있는 나라들만 그 국제 표준을 안 따르는 건데 지네들이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왜 따르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건 잘 모르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도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고기 사러 가면 한 근 주세요 이랬거든요. 들어본 적 없죠. 그죠? 요새는 다 몇백 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한 근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고기 한 근이 서울은 600g인데 부산은 이게 400g이었어요. 이 도량형이 다르면 얼마나 사는 게 서로 다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논도 지금은 몇 제곱미터 이러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 마지기 이러는데 그 지방마다 마지기 양이 달라요. 마지기의 뜻은 한 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을 마지기라고 그러거든요. 젠장 한 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국제표준인 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힘드는데 확 바꿔버리는 게 월등히 편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hence 그래서 it's not unexpected 이런 건 해석하기 힘들면 두 개를 같이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예상이 되는 거죠. 뭐가 예상이 되면 표준을 볼 거라고. 표준이 뭐 하는 걸 evolve가 진화하는 건데 co-evolve라고 했으니까 공진화라고 합니다. 서로 같이 함께 진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진화하는 걸 공진화라고 그래요. with market 시장과 함께 공진화하게 되는 거겠죠. 생물 시간에 공진화 안 배웁니까? 배울 텐데. 요새는 진화에서 공진화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many people are surprised.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죠. 뭘 보고는 놀라냐면 알게 되고는 놀라는데 아주 only a few, 고작 몇 세기 전에만 해도 단순한 measure이라는 게 얘가 단위거든요. 뭔가를 재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재는 단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무게나 부피의 단위가 such as 예를 들어서 파운드나 파인트 같은 이런 것들이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비록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 다양한 다른 타운에서 똑같은 단어 뭘 쓰냐면 파인트나 파운드를 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기의 단위 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근으로 쓰지만 그런데 그 무게가 파운드의 무게가 다른 거죠. from town to town마다 서로 달랐던 겁니다. 자, 가끔씩은 by as much as 얼마만큼이나 달랐냐면 a factor of 4라고 하면 이게 4배라는 얘기예요. 4배만큼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문제가 많았겠죠, 그죠? 딱 생각해봐도 서로 단위가 다르면. 자, 하지만 도시가 이제는 교역을 시작합니다. 서로 교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impose라고 하면 부과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들의 규칙을 over 어디에다가 더 넓은 영역에다가 자기들의 규칙을 강요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표준의 사용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표준 이유가 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 standards와 market의 공진화가 is easy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buying a bushel을 구입하는 사람은, bushel이라고 하면 한 푸대 이런 거예요. 이게 곡식 곡물의 계량 단위거든요. 몰라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ushel의 옥수수를 사는 애들인데 from a vendor는 행상이거든요. 자, 상인에게서 한 부쉘의 옥수수를 구입하는 사람은 another town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은 원할 거니까 그 부쉘이 to mean 의미하기를 원하겠죠. 뭘 의미하기를? 두 마을에서 똑같은 것을 의미하기를 원하겠죠. 자, 그래서 그 possibility of trade가 이 교역의 가능성이네요. 얘가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동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표준화의 동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얘가 뭘 돕게 되냐면 확장을 돕게 되는 거죠. 정부의 확장인데 어떤 정부의 확장을 도와주게 되는 거냐면, keen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주 열망하는, 갈망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대단히 많이 바라는 걸 keen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 이거 말고 예리한, 날카로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겠죠. 그래서 표준의 사용을 갈망하는 정부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앞에 but이라는 말을 보고 서로 반대의 경우가 오겠구나. 앞쪽에는 standards가 그러하기 전에 얘기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는 standards의 사용이 늘어난 상황이 오면 되니까 그 중간 자리에 4번을 찾아서 답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세트 문제까지 마치죠.